할머니, 왜 나한테 나쁜 짓 했어? 민재야, 무슨 소리니? 할머니가 언제?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는 날 싫어한다고. 어린 손주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 도대체 누가 아이의 마음에 이런 거짓을 심은 걸까? 며느리의 속삭임, 아들의 차가운 외면, 그리고 무너져가는 할머니의 인생.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배신 속에서 드러나는 숨겨진 진실. 할머니는 무너질까? 아니면 다시 일어설까? 손주의 사랑은 영원히 지켜질 수 있을까?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가슴을 울릴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 이야기, 이제 곧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햇살이 베란다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62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이었죠. 조용히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와보니 어제 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던 며느리 이선영이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선영의 몸 위에 담요를 살며시 덮어주었습니다. 35의 며느리는 잠든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였어요. 하지만 깨어있을 때의 차가운 눈빛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냉장고에서 달걀과 김치를 꺼내며 영수는 하루 일과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들 박진호는 오늘도 일찍 출근해야 하고 손자 민재는 학교에 가야 하니까 아침밥을 준비해야 했어요. 할머니, 민재의 밝은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7살짜리 손자는 언제나 영순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영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민재, 잘 잤니? 할머니가 맛있는 아침 해줄게. 할머니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민재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질 것만 같았습니다. 영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냄비에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평범한 아침 풍경이 영순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선영이 일어나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목이 아파 죽겠네. 왜 소파에서 잠들었지? 선영은 목을 돌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영순과 민재를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재야, 엄마한테 와. 엄마, 할머니가 김치찌개 해주셔요. 민재는 여전히 영순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민재야, 엄마 말 안 들려? 빨리 와서 세수부터 하자. 영수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작은 신경전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지만 괜히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조용히 밥상을 차리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선영아, 김치찌개 끓였으니까 같이 먹자. 아니에요. 전 따로 먹을게요. 민재도 저랑 같이 먹을 거예요. 선영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여전히 영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며느리는 자신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입맛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진호 것만 챙겨놔야겠네. 영수는 혼잣말을 하며 아들을 위한 아침상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38배 아들 박진호는 회사 다니느라 항상 바빴어요.
아침에는 간단히 먹고 나가야 했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죠. 엄마, 아침 준비 다 됐어요? 진호가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회사원 정장을 입은 모습이 제법 듬직해 보였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응, 김치찌개 끓여놨으니까 따뜻할 때 드세요. 고마워요, 엄마. 그런데 선영이는? 진호는 아내를 찾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영은 민재와 함께 식탁 한쪽 구석에 앉아 토스트를 먹고 있었어요. 영순이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과는 전혀 다른 간단한 식사였죠. 선영아, 왜 따로 먹어? 엄마가 찌개 끓여주셨는데. 괜찮아요. 전 이게 좋아요. 선영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진호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럼 전 먼저 먹고 갈게요. 진호는 영순이 차려준 아침상 앞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의 얼큰한 냄새가 식욕을 돋웠어요. 영순은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네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많이 먹어라. 회사에서 힘들 텐데 든든히 먹고 가야지.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선영은 민재에게 무언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재야,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학교 가자. 진호가 식사를 마치며 민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주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라면 할머니에게 달려와서 뽀뽀를 해주곤 했는데 오늘은 왜인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민재는 멀찍이 떨어진 채로 인사만 했습니다. 영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가 그냥 잠이 덜 깬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간식 준비해 놓을게. 하지만 민재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선영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순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생겼어요. 손자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진호도 급히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아파트에는 영순 혼자만 남게 되었어요. 갑자기 조용해진 집안에서 영순은 설거지를 하며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민재까지 자신을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혹시 자신이 실수한 일이 있나 싶어 기억을 되짚어 봤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영수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영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퇴직 후 아들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를 돌봐줄 수 있어서 좋았고 며느리도 나름 배려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미묘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수는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서였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서서 걸어가는 길에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영순 씨, 어디 가세요? 아, 안녕하세요. 마트에 장 보러 가요. 며느리가 있는데 왜 혼자 가세요? 이웃의 말에 영수는 애매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저도 나가서 바람 쐴 겸 해서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영수는 집으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진호는 오늘도 야근으로 늦을 거라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선영아, 저녁 차렸으니까 민재랑 같이 먹자. 네, 알겠어요.
선영의 대답은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재도 할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민재야, 생선 많이 먹어라. 몸에 좋단다. 하지만 민재는 영순의 말에 예전처럼 밝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영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가 피곤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밤이 되어 진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영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진호야, 민재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할머니한테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진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은 다 그런 시기가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엄마, 제발 선영이랑 그만 부딪히세요. 저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이런 얘기하면 힘들어요. 진호의 말에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와 부딪힌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알겠다. 미안해. 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영순의 불안감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태도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를 찾아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떠들곤 했는데 이제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만 찾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민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는 부엌에서 손자를 위해 우유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민재가 달려와서 할머니 배고파요 라고 말하며 안겼을 텐데 오늘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선영에게만 갔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따뜻한 우유 데워뒀어. 와서 마셔라. 영순이 부엌에서 부르자 민재는 잠깐 주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인 선영의 얼굴을 힐끗 쳐다봤어요. 선영은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이 민재에게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우유 안 마실래. 민재의 대답에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우유를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가 갑자기 거부하다니요. 왜? 몸에 좋은데 마셔야지. 싫어. 나 안 마셔. 민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엄마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수는 멍하니 서서 이 상황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야, 왜 그래? 할머니가 뭘 잘못했니? 영순이 다가가려고 하자 민재는 더욱 선영에게 바짝 붙었습니다. 할머니, 나 싫어. 나한테 나쁜 거 했잖아. 민재의 말에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언제 민재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언제 너한테 나쁜 짓을 했니? 할머니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했어. 엄마가 그랬어. 순간 영순의 시선이 선영에게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영순에게는 무척 낯설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선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민재가 왜 이러는 거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 마음이 그런가 보죠. 선영의 대답은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영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재가 자신을 거부하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단지 과자를 하나 더 주지 않은 일로 이 정도 반응을 보일 리는 없었거든요.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영수는 민재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영이 민재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재야, 할머니는 내가 싫어서 내 장난감을 버렸어. 영수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민재의 장난감을 버렸다고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정말이야, 엄마? 응, 엄마가 봤어. 할머니가 몰래 쓰레기통에 넣더라. 그럼 할머니가 나를 싫어하는 거야?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또 뭘 버릴지 몰라. 영수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선영이 의도적으로 민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할머니에 대한 악감정을 심어주려는 목적으로 말이죠. 엄마, 그럼 할머니한테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멀리 하면 돼. 할머니가 뭐 해달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민재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가 이해됐어요. 모든 게 선영의 계획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선영과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영아, 어젯밤에 민재한테 무슨 말을 한 거니? 선영은 태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말 안 했는데요. 그냥 잠자리 동화 읽어줬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민재 장난감을 버렸다고 했다면서? 순간 선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내가 들었어. 분명히 그런 말을 했잖아. 어머니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니까 귀도 어두워지시고. 선영의 말에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들먹이며 문제를 회피하려 하고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들었다고. 어머니,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민재가 놀랄 수도 있어요. 선영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영순을 흥분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영수는 자신이 무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영수는 다시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내 장난감을 버렸다고 누가 그랬니? 민재는 영순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가 내 로봇을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민재야, 할머니는 그런 일 안 했어. 내 장난감을 왜 버려? 할머니가 얼마나 아끼는데. 거짓말이야. 엄마가 봤다고 했어. 민재는 영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말이 할머니의 말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기도 했죠. 아이에게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 진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영수는 그에게 이 일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진호야, 선영이가 민재한테. 엄마, 또 선영이 얘기해요? 제발 그만해요. 진호는 영순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진호에게 가정 내 갈등은 더 큰 부담이었어요. 아들아, 이번엔 정말 심각한 문제야. 선영이가 민재한테 거짓말을 해서. 엄마, 그만해요. 선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육아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수는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어요. 알겠다.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영수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그날 밤 영수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민재 방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혹시 또 선영이 민재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오늘도 너한테 뭐라고 했지? 할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해. 장난감 안 버렸다고 하고. 할머니는 거짓말쟁이야. 어른들은 가끔 거짓말을 해. 특히 할머니처럼 늙은 사람들은 더 그래. 영수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 지속적으로 민재에게 할머니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할머니 말은 믿으면 안 돼? 응, 믿으면 안 돼. 할머니는 늙어서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해도 엄마한테만 말해. 영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베개를 얼굴에 묻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가 점점 부정당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밖에 있고 싶었어요. 집에 있으면 선영의 차가운 시선과 민재의 경계하는 눈빛을 견뎌야 했거든요. 슈퍼에서 나오는 길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순 씨, 어쩐 일로 이렇게 늦게 장을 보세요? 아, 그냥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요.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나요? 박 아주머니의 직설적인 질문에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에이, 숨기지 마세요. 다 보여요. 요즘 민재도 할머니 피하던데? 영수는 이웃들까지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조금 그런 게 있긴 해요. 며느리가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무서워요. 박 아주머니의 말이 영순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역시 다른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들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손자는 점점 멀어져 가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겠네. 영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재는 자신의 소중한 손자였고 이 가족은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보금자리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영수는 민재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려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민재야, 할머니 얘기 좀 들어볼래? 민재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영순을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할머니는 정말로 내 장난감을 버린 적이 없어. 할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엄마가 봤다고 했는걸. 민재야, 가끔은 어른들도 실수할 수 있어. 엄마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아니야. 엄마는 거짓말 안 해. 민재가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영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이미 민재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불신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갈 곳도 없고 무엇보다 민재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영순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며칠 후 영순에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재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재 할머니시죠? 학급 담임 김 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오늘 학부모 상담이 있는데 민재 어머니께서 오시기 어렵다고 해서
할머니께서 대신 오실 수 있는지 문의드리려고요. 영수는 선영이 왜 갑자기 상담에 참석하지 않으려는지 의아했지만 손자 일이니까 기꺼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제가 갈게요.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오후 2시에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 혹시 민재가 집에서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선생님의 말투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얘기 말씀이세요? 직접 오셔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후 영수는 불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느껴졌거든요. 오후 2시 영수는 민재의 학교를 찾았습니다. 2년 전에 입학식 때 와본 이후로는 처음이었어요. 교실에 들어가니 김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표정이 어딘지 어두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민재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우리 민재가 뭔가 잘못했나요? 김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요즘 학교에서 자주 우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할머니에 대해서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민재에게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민재한테 무서운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할머니께서 민재 장난감을 버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싫어한다고. 아이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김 선생님의 말에 영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 민재에게 한 거짓말들이 이제 학교까지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민재 장난감을 버릴 리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민재를 얼마나 아끼는데. 그럼 민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이들은 보통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김 선생님의 말에 영수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요? 민재가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민재를 아프게 한 일이 없는데.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영순을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할머니, 요즘 육아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혹시 모르게 아이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로. 그리고 가능하면 민재 부모님과 상의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학교를 나오는 길에 영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까지 자신을 문제 삼고 있었어요. 민재가 학교에서 할머니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움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수는 마음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이 상황을 진호에게 제대로 설명해서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때 진호가 집에 돌아오자 영수는 그를 불러 앉혔습니다. 진호야, 오늘 민재 학교에 다녀왔어. 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불렀어. 민재가 학교에서 할머니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고 다닌다는 거야. 진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이가 민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가 민재 장난감을 버렸다고 하고 민재를 싫어한다고 하고. 엄마, 또 그런 얘기예요? 선영이가 왜 그런 말을 해요? 진호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아내를 의심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어요. 아들아,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내가 직접 들었다고. 엄마께서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요즘 많이 예민해지셨잖아요. 내가 예민해진 게 아니야. 선영이가 정말로. 이때 선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 민재한테 뭔 말을 한 거냐? 영순이 직접적으로 물으니까 선영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민재한테 별다른 말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들었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무슨 일로 이렇게 흥분하시는 거예요? 선영은 오히려 영순을 달래는 듯한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선영이 진호에게 말하니까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고. 선영이가 민재한테. 엄마, 그만해요. 맨날 선영이 탓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진호가 소리를 지르자 영수는 움찔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낸 것은 처음이었어요. 여보, 어머니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선영이 진호를 말리는 듯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런데 정말 선영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세요. 진호의 말에 영수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들마저 완전히 며느리 편에 서 있었어요. 알겠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진호와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이제 학교에서까지 자신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니 정말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가 학교에 가기 전에 영수는 다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민재야, 할머니 얘기 좀 들어줄래? 민재는 영순을 보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싫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언제 너한테 나쁜 일을 했니? 구체적으로 말해봐. 할머니가 내 로봇 버렸잖아요. 그리고 민재는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예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재야, 할머니는 내 로봇을 버린 적이 없어. 내 로봇 어디 있는지 할머니가 알려줄까? 영순이 민재의 방으로 가서 로봇 장난감을 찾아서 보여주려고 하니까 민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민재의 울음소리를 듣고 선영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민재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로봇 장난감이 있다고 보여주려고. 민재가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선영이 민재를 품에 안으니까 민재는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서워요. 민재의 말에 영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손자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니요. 선영아, 정말 무슨 말을 한 거야? 민재가 왜 이렇게 변했어? 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민재가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민재 앞에서. 이때 출근 준비를 하던 진호가 나타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여보, 어머니가 민재를 자꾸 괴롭히셔서. 엄마, 민재가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진호의 말에 영수는 더 이상 변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나는 민재를 괴롭힌 게 아니야. 그냥, 엄마, 제발 민재한테서 좀 떨어져 있어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진호의 말은 영순에게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들마저 자신이 민재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겠다. 더 이상 민재한테 가까이 가지 않을게.
영수는 패배감을 느끼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영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어요. 이제 영수는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영수는 동네를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자신을 의심하고 있고 손자는 자신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나? 영수는 자신을 돌아봤지만 민재에게 해로운 일을 한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던 할머니였는데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혼자 밥을 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영의 계획적인 행동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민재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영순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아들 진호의 말에 따라 민재에게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지만 같은 집에 사는 상황에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민재는 더욱 영순을 경계하며 피했습니다. 할머니 오지 마세요. 어느 날 오후 영순이 거실을 지나가는데 민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순은 그저 화장실에 가려던 길이었는데 말이죠. 민재는 마치 영순이 자신을 해칠 것처럼 무서워했어요. 민재야, 할머니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싫어요. 엄마. 민재가 선영을 부르자 선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무서워하잖아요. 좀 조심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가까이 가시니까 민재가 놀라는 거예요. 선영의 말에 영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날 저녁 진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자꾸 따라와요. 민재가 진호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영수는 단지 저녁 준비를 위해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려던 참이었는데 말이에요. 엄마, 민재가 무서워하니까 좀 배려해 주세요. 진호야, 나는 저녁 준비를 하려던 거야. 그럼 민재가 방에 들어간 다음에 하시면 안 돼요? 진호의 말에 영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제약을 받게 되었어요. 알겠다. 민재가 방에 들어간 다음에 할게.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영순이 거실에 있으면 민재가 무서워하고 부엌에 가면 또 민재가 불안해했어요. 결국 영수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재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었어요.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영수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재 어떻게 됐어? 영순이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물었지만 선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놀랄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민재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자가 아픈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민재야, 괜찮니? 할머니가 왔어. 하지만 민재는 영순을 보더니 더욱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가요. 무서워요. 민재의 말에 영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가 아픈데도 자신을 거부하다니요. 민재야, 할머니는 내가 걱정되어서 온 거야. 아프지 마. 싫어요. 할머니 때문에 아픈 거예요. 민재의 말에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이때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스트레스성 발열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가정환경이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의사가 영순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영순이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선이었어요. 할머니시죠? 아이가 할머니를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사의 직접적인 질문에 영순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할머니가 나버린대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시선이 모두 영순에게 쏠렸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언제 너를 버린다고 했니?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나를 싫어해서 버리고 싶어 한다고. 의사는 영순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럼 민재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의사가 선영을 바라보니까 선영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아마 민재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엄마가 분명히 그랬어요. 민재가 항변하자 선영은 아이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젯밤에. 민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선영은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민재가 열이 나서 헛소리하는 것 같아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영순에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면 해결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영수는 마치 자신이 가족 갈등의 원인인 것처럼 느껴져서 부끄러웠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길에 영수는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는 의료진들까지 자신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재는 계속해서 자신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병실을 쓰는 다른 아이의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자 때문에 힘드시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영수는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애들은 다 커서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할머니의 말이 영순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영수는 그 할머니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따뜻한 위로가 영순의 마음에 큰 힘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는 그 할머니의 말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민재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말이요. 하지만 그 시간까지 자신이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영수는 잠들기 전에 민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손자가 빨리 건강해지고 언젠가는 할머니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말이에요. 민재야, 할머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언젠가 넌 알게 될 거야.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말이야.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다음 날 민재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영순을 피했어요. 오히려 병원에서의 일로 인해 더욱 영순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한테 오지 마세요. 아파요. 민재의 말에 영수는 더욱 멀리서 손자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며칠 후 영수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민재 반 친구 엄마를 만났습니다. 어머, 민재 할머니시죠? 네, 안녕하세요. 민재가 요즘 학교에서 할머니 얘기를 자주 하던데요. 영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할머니가 무서운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싫어한다고. 그 엄마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까지 이런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건가요? 민재 할머니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민재를 정말 사랑해요. 그럼 왜 민재가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애들은 보통 거짓말 안 하잖아요. 영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손자를 조종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아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했나 봐요. 아, 그런가요? 요즘 육아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잖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엄마와 헤어진 후 영수는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까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진호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영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재 친구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 민재가 학교에서 할머니에 대해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조심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진호의 말에 영수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엄마, 이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민재를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리를 둔다는 게 어떤 말이니? 잠시 다른 곳에 가서 계시는 건 어때요? 친정이나 다른 친척집 같은데 말이에요. 진호의 말은 영순에게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집을 떠나라고 하고 있었어요. 진호야, 나한테 집을 떠나라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잠시만요. 민재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만. 언제까지? 글쎄요. 좀 지켜봐야죠. 영수는 아들의 말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갈 곳도 없고 무엇보다 민재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포기할 수 없어. 영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때까지는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호의 말을 들은 후 며칠이 지났지만 영수는 여전히 집을 떠날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어요. 선영은 더욱 노골적으로 민재에게 할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너를 데려가려고 한다는 얘기 들었니?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우연히 선영이 민재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데려간다고요? 응, 할머니가 너를 멀리 데려가서 엄마 아빠와 떨어뜨리려고 해. 영수는 이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민재를 납치하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알겠지? 네, 알겠어요.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선영아,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선영은 영순을 보더니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민재를 데려간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직접 들었어. 민재야,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할머니한테 말해봐. 하지만 민재는 선영 뒤로 숨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말할래요. 민재야, 할머니가 너를 데려가려고 한다고 엄마가 그랬지? 영순이 다그치자 민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워요. 할머니가요. 이때 진호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시끄러운 것을 듣고 급히 온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여보, 어머니가 민재를 자꾸 괴롭혀요. 선영이 먼저 말하니까 진호는 영순을 나무라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민재가 우는데 왜 그러세요? 진호야, 선영이가 민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내가 민재를 데려간다고. 엄마, 또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선영이가 정말로. 엄마, 그만해요. 맨날 선영이 탓만 하시면 어떡해요. 진호가 소리를 지르자 민재는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영수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인 것처럼 느껴져서 절망스러웠어요. 알겠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영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민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날 밤 늦게 영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진호와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요. 뭐가? 어머니 때문에 민재가 너무 힘들어해요.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도 우리 엄만데, 여보도 보셨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민재를 괴롭히는지. 엄마가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닐 텐데, 의도야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민재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선영의 말에 진호는 한참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때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요양원이라니. 그건 너무하지 않아?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대로 두면 민재가 정말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영수는 이 대화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자. 너무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여보, 민재 생각해봐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알겠어. 알아보기는 할게. 하지만 바로 결정할 수는 없어. 영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요양원이라니. 정말 그렇게 될까? 영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요양원에 가게 된다면 민재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혹시라도 민재를 놀라게 하거나 문제를 일으킬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선영의 계획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너한테 이상한 말 하지 않았니? 무슨 말이요? 할머니가 너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자고 하지 않았어? 선영은 계속해서 민재에게 영순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정말? 할머니가 비밀 이야기 하자고 하지 않았어? 할머니가 어제 저한테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무서웠어요. 민재의 말에 선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민재야, 할머니가 너한테 뭔가 말하려고 하면 바로 엄마한테 말해야 돼. 알겠지? 네, 알겠어요. 이런 대화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민재의 영순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목격한 진호는 점점 더 영순을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민재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는 일이 생긴 것이었어요. 민재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다고 해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선영이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왜? 친구가 할머니 얘기를 하자 갑자기 흥분해서 때렸다고 해요. 할머니 얘기? 친구가 민재 할머니가 좋은 분 같다고 했는데 민재가 갑자기 우리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사람을 망치게 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진호는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재가 할머니에 대해 그런 말을 했다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몰려와서 따졌어요. 민재 할머니가 도대체 뭘 했길래 아이가 저렇게 말하느냐고. 선영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학부모 몇 명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민재가 학교에서 한 말 때문에 소문이 퍼진 것이었어요. 민재 아버지, 죄송한데 할머니가 아이한테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저희 아이도 민재 할머니가 무서운 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와서 걱정이 돼요. 학부모들의 따짐에 진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 아이가 할머니를 사람을 망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건 진호가 말을 못하고 있는 사이 영순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의 시선이 모두 영순에게 쏠렸어요. 할머니시군요. 민재가 할머니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영순의 대답에 학부모들은 더욱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그런 말을 할 정도면 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것도 불안하고. 학부모들의 말에 영수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웃들 앞에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다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영수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차가운 시선은 계속되었어요.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하니까요. 학부모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진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드디어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엄마,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요. 진호의 말에 영순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발, 이제 떨어져 사세요.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어요. 진호의 말은 영순에게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니? 친정 언니 댁은 어때요? 아니면 다른 친척집이라도. 그 사람들도 나를 받아줄지 모르는데. 엄마, 제발. 민재 때문에라도. 영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알겠다. 짐을 싸겠다. 영수는 패배를 인정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몇십 년을 살면서 이렇게 쫓겨나듯 집을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간다. 언젠가 넌 알게 될 거야.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에 들어갈 것들만 골라서 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마지막으로 민재의 잠든 얼굴을 보러 갔습니다. 손자의 평화로운 잠든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미안해, 민재야.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다음 날 새벽 영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보내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말이에요. 가방 하나를 들고 걸어나가는 뒷모습이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영수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온 후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친정 언니 댁으로 간다고는 했지만 사실 언니와는 몇 년째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거든요. 갑자기 찾아가서 사정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단 근처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영수는 다음날 오전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영순이. 어머, 영순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언니 김영희는 반가운 목소리였지만 영수는 어떻게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언니 혹시 며칠만 언니 집에 있을 수 있을까? 뭔 일이 생겼어? 진호네 집에서 뭔 일 있었니? 영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럼 일단 와. 자세한 얘기는 와서 하자. 언니의 따뜻한 말에 영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갈 곳은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어요. 언니 집에 도착한 영수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선영의 의도적인 거짓말들, 민재의 변화, 아들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결국 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언니 영희는 영순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언니,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모르겠어. 너 잘못한 거 없어. 며느리가 나쁜 거야. 어떻게 어린애한테 그런 거짓말을 심어줘? 언니의 지지에 영수는 처음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순아,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무슨 대책을 세워? 진호도 나를 믿지 않는데.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성급하게 행동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 언니의 조언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재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 영수는 언니의 권유로 근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신앙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들이 영순의 사연을 듣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권사님, 참 힘드셨겠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어머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손자까지 이용해서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나쁘네요. 교회 공동체의 따뜻한 관심이 영순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고립되어 있었는데 이제야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았어요. 영순 권사님,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영순은 희미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영순이 집을 나간 후 진호네 집의 상황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평온했지만 점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요? 민재가 갑자기 할머니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다른 곳에 가셨어. 선영이 대답했지만 민재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그냥 잠시 가신 거야. 하지만 민재는 할머니가 없는 집에 점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배웠지만 막상 할머니가 없으니까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엄마, 할머니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민재야, 할머니는 당분간 못 와. 왜요? 선영은 민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곤란했습니다. 아이에게 할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막상 할머니가 없어지니까 민재가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재가 학교에서 우연히 전화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여보세요? 민재야? 할머니야. 영순이 언니 집에서 손자가 걱정되어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있어요? 민재의 반가운 목소리에 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다른 곳에 있어. 민재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할머니,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민재야. 영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할머니도 민재 보고 싶어?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왜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민재의 순수한 질문에 영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민재야, 할머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거 알지? 네, 알아요. 할머니도 사랑해요. 그럼 됐어. 할머니는 언제나 민재 편이야. 전화를 끊은 후 민재는 뭔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할머니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이 따뜻했거든요.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민재가 선영에게 말하자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전화했다고? 뭐라고 했어?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 할머니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영순이 직접 민재와 통화를 한 것이 예상치 못한 변수였거든요. 민재야,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엄마한테 다 말해봐. 할머니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잘못 안 했다고. 민재의 말에 선영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민재야, 할머니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할머니가 너를 진짜 사랑했다면 왜 집을 나갔을까? 그게 그런가요? 응,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아. 할머니는 우리를 버리고 간 거야. 선영은 다시 한번 민재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민재는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무서운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신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 민재는 처음으로 엄마의 말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확신을 가지지 못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편 진호도 영순이 없는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아침밥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집안일도 예전만큼 깔끔하게 되지 않았어요. 선영아, 빨래는 언제 할 거야? 아, 깜빡했네요. 내일 할게요. 그리고 민재 도시락도. 어머니 없으니까 일이 많아졌네요. 좀 힘들어요. 선영은 영순이 그동안 해왔던 집안일들의 양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자 진호는 점점 영순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민재와의 갈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것이지만 막상 없으니까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민재야, 할머니 보고 싶지 않니? 어느 날 저녁 진호가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한테 전화해 볼까? 정말요?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선영이 이를 제지했습니다. 여보, 그러면 안 되죠. 민재가 또 혼란스러워 할 텐데. 그래도 어머니께서 떠나신 이유가 있잖아요. 괜히 연락해서 민재 마음만 더 아프게 하지 말아요. 진호는 선영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날 밤 진호는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를 내보낸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민재는 예전보다 더 밝아졌을까요? 돌이켜보니 민재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 같았고 가끔씩 할머니를 찾기도 했어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도 예전만큼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실수한 건 아닐까? 진호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미 어머니를 내보낸 상황에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영순이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엄마, 할머니는 정말 안 와요? 민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선영이 능숙하게 넘어갔지만 점점 대답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민재야, 할머니는 당분간 못 와. 엄마가 있잖아. 그런데 할머니 보고 싶어요. 민재의 계속되는 요구에 선영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할머니를 무서워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왜 자꾸 찾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민재가 갑자기 가출을 한 것이었어요. 민재야, 민재야. 선영이 아파트 단지를 뛰어다니며 민재를 찾았지만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히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민재가 없어졌어요. 뭐라고? 어디로 갔는데? 모르겠어요. 저녁 먹자고 불렀는데 방에 없는 거예요. 진호는 급히 회사에서 나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온 동네를 뒤져봐도 민재는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어디 갔다고 말한 적 없어? 아니요. 그냥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때 진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엄마한테 간 건 아닐까? 설마요. 민재가 어머니 무서워하는데. 하지만 다른 곳을 다 찾아봐도 민재가 없자 진호는 결국 영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혹시 민재 거기 왔어? 민재? 무슨 말이야? 민재가 집에서 사라졌어. 혹시 엄마 찾아간 건 아닐까 해서.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재가 사라졌다고? 언제부터? 한두 시간 전부터. 엄마, 거기 안 왔어? 안 왔어. 어떡하지? 우리 민재가. 영순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나자 진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민재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1시간 후 민재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울고 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민재야, 어디 갔었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선영이 민재를 꽉 안으며 말했지만 민재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민재야, 왜 집에서 나간 거야? 진호가 물으니까 민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찾으러 갔어요. 할머니를?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아다녔어요. 민재의 말에 진호와 선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를 그렇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재야, 할머니 왜 찾으려고 했어? 보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정말 나쁜 사람인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민재의 순진한 말에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민재를 재운 후 진호와 선영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민재가 이상해요. 분명히 어머니를 무서워했는데 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글쎄, 아무래도 애가 할머니와 오랫동안 함께 살았으니까. 그래도 이상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진호도 점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행동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재가 학교 담임 선생님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었어요. 민재야,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하니? 김 선생님이 민재에게 물으니까 민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할머니 목소리는 무섭지 않았어요. 김 선생님은 민재의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선생님한테 말해볼라? 민재는 주저하면서도 그동안 엄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제 장난감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싫어한다고. 정말로 할머니가 그랬니?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엄마가 그랬다고 하니까. 김 선생님은 점점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민재야, 할머니랑 함께 있을 때 행복했니? 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그런데 왜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김 선생님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어른들 사이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재야, 선생님이 엄마 아빠랑 이야기해 볼게. 걱정하지 마. 그날 오후 김 선생님은 진호와 선영을 불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민재 상태가 심각합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어떤 면에서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에서 계속 모순이 생겨요. 할머니를 무서워하면서도 그리워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행복했던 기억들을 얘기해요. 김 선생님의 말에 진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엄마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들이 좀 이상해요. 할머니가 장난감을 버렸다든지 아이를 싫어한다고 했다든지. 그건 선영이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어른들 사이에서 뭔가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아이가 그 사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의 직설적인 지적에 진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놓친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아이에게 혼란을 주는 것들을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할머니와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돌아온 후 진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생님의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진호는 선영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영아, 정말로 엄마가 민재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 여보, 무슨 말이에요? 민재가 선생님한테 한 말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이가 혼란스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지만 진호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영수는 과연 정말로 민재를 괴롭힌 사람이었을까요? 선영아,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여보, 왜요?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아요. 아니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민재도 이런 상태인데. 진호는 결심을 굳히고 영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진호야? 무슨 일이야? 민재는 괜찮니? 영순의 첫마디가 민재 걱정이라는 것에 진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정말로 민재한테 그런 말을 했어? 민재를 싫어한다고, 장난감을 버렸다고.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럼 민재가 왜 그런 얘기를 해? 진호야, 내가 민재한테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민재가 얼마나 소중한데. 영순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진호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가 실수한 건 아닐까? 전화를 끊은 후 진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진호의 의심이 커져가던 중 영수는 언니 집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영순 권사님, 오늘 기도회에서 간증 한번 해보실래요?
교회 전도사님의 제안에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간증할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지금 상황 때문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으시잖아요. 그날 저녁 기도회에서 영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손자를 잃은 할머니입니다.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며느리의 거짓말 때문에 손자가 저를 무서워하게 되었고 결국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원망스럽고 억울했어요. 교회 성도들이 조용히 영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동안 아들에게만 의존하려고 했구나 하는 거였어요. 제 인생을 아들과 손자에게만 맡겨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영수는 잠깐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저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희망도 품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의 화답이 교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는 여기서 널 기다릴게.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될 그날까지 말이야. 영순의 간증이 끝나자 많은 성도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권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저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했는데 권사님 얘기 듣고 많이 위로받았어요.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나누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한편 진호는 민재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정말로 할머니를 무서워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민재야, 아빠랑 이야기 좀 할까? 네, 아빠. 할머니 생각나니?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런데 엄마가 할머니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할머니 목소리는 무섭지 않았어요. 언제 할머니 목소리를 들었니? 전화로 들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민재의 말에 진호는 뭔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민재야, 정말로 할머니가 내 장난감을 버렸어?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누가 그랬다고 했지?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봤다고. 진호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선영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던 것이죠. 민재야, 할머니랑 함께 있을 때 행복했니? 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민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무서웠던 적은 없어? 없어요. 할머니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민재의 확신에 찬 대답에 진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진호는 선영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영아, 민재랑 이야기해보니까 뭔가 이상해. 무엇이요? 민재가 엄마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 오히려 보고 싶어해. 선영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분명히 무서워했잖아요. 정말로 무서워한 게 맞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 진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아, 정말로 엄마가 민재한테 그런 말을 했어? 민재를 싫어한다고, 장난감을 버렸다고? 그건 솔직히 말해줘. 내가 다 알 거야. 진호의 진지한 표정에 선영은 점점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저는 정말로. 선영아, 민재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모든 게 너로부터 나온 이야기야. 민재는 직접 본 게 없어. 선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왜 그랬어? 왜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어? 진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선영이 말을 못하고 있자 진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냥이라는 게 뭐야?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머니가 항상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무시해? 엄마가 언제 너를 무시했어? 말로는 안 그러셔도 눈빛이나 행동에서. 그건 내 착각이야. 엄마는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싶어 했어. 진호가 소리를 지르자 민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왜 화내요? 민재야, 아빠가 미안해. 진호는 민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정말이에요? 그래, 할머니는 민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야. 민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할머니 만날 수 있어요? 응, 내일 할머니한테 가자. 그날 밤 선영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선영아, 어디 가려고? 저는 친정에 가서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 그게 좋겠어. 당분간 얼굴 보기 싫어. 진호의 차가운 말에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민재와 함께 언니 집으로 영순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민재야. 영순과 민재가 서로 달려가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민재 너무 보고 싶었어. 진호는 이 장면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진호야, 엄마가 민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영수는 아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엄마, 집으로 돌아가세요. 민재가 할머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날 오후 영수는 민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의미로 느껴졌어요. 할머니, 이제 안 가시죠? 안 가. 할머니가 민재 곁에 있을게. 하지만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몇 달 후 선영이 갑작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에서 지내던 중 이혼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이 바뀐 것 같았어요. 여보, 저 돌아왔어요. 선영이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자 진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저도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고 민재는 할머니와의 진실한 관계를 회복한 상태였거든요. 엄마 왔다. 민재가 선영을 보고 달려갔지만 예전만큼 반가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 뒤로 살짝 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재야, 엄마 보고 싶지 않았어? 할머니가 더 좋아요. 민재의 솔직한 대답에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완전히 할머니 쪽으로 기운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진호는 선영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선영아, 정말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 네, 정말이에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그럼 엄마한테 사과부터 해. 진호의 말에 선영은 영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하지만 영순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선영아, 사과는 받겠어.
하지만 이제 나는 예전의 나가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이제 너에게 맞춰서 살지 않을 거야. 내 방식대로 살 거고 민재도 내가 지킬 거야. 영순의 당당한 모습에 선영은 놀랐습니다. 몇 달 사이에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재야. 영순이 손자를 불러 앉혔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어른들은 때때로 실수를 해. 엄마도 할머니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거야. 네, 할머니. 하지만 엄마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야. 다만 그 방법이 틀렸을 뿐이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선영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민재야, 엄마가 다시는 할머니에 대해서 나쁜 말 안 할게. 약속해. 선영이 말했지만 민재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잘할게.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영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또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그럴 때는 할머니한테 바로 말해. 할머니가 지켜줄게. 네, 할머니. 다음 날부터 선영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영순에게도 예의를 지키려 했어요. 어머니, 아침 준비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민재 돌봐. 영순은 선영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의존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새로운 균형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위치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고, 영수는 가족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선영이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도 너무 차가우세요. 선영아, 엄마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계신 거야. 우리한테 의존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거지. 진호의 말에 선영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내 엄마가 할머니를 괴롭혔다며? 라고 놀리자 민재가 화를 낸 것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민재가 울면서 항변했지만 이미 동네에서는 이 가족의 사정이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재는 영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우리 가족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던? 엄마가 할머니를 내쫓았다고. 그래서 창피해요. 영수는 민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면 돼. 진실을 아는 건 우리잖아. 네, 할머니. 하지만 영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민재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영순은 선영과 단둘이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영아, 이제 정말로 마음을 고쳐 먹었니? 네, 어머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어요. 순종이 아니야. 서로 존중하며 사는 거지. 영순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어머니가 저를 다시 받아주셔서요. 다른 시어머니였다면. 선영아,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지. 그 순간 선영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영순의 큰 마음에 감동했어요. 1년이 지난 후 김영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나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는 당당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뭐 해요?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이제 민재는 할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요리교실에 가려고 해. 민재도 같이 갈래? 네, 좋아요. 영수는 요즘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요리교실, 독서 모임, 합창단까지 자신만의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바쁘시네요. 선영이 부러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선영은 영순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해. 저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너도 내 꿈이 뭔지 생각해봐. 민재 키우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 영순의 조언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들어 자신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진호가 회사에서 돌아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엄마 얘기가 나왔어요. 내 얘기? 김 과장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엄마 얘기를 했더래요. 요즘 독립적으로 사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세상에 그런 얘기까지 나갔구나.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민재 학교에서도 할머니가 유명하시대요. 뭐가? 아이들이 민재 할머니가 가장 멋있는 할머니라고 한다는데요. 항상 활기차고 당당하시다고. 민재가 자랑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우리 할머니처럼 멋진 할머니가 없다고. 영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개월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영이 직업을 갖기로 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저 파트타임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당연히 좋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그럼 민재 돌봄은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제 영순과 선영의 관계는 경쟁이나 갈등이 아닌 협력과 존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왜 집을 나가셨어요? 민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란 민재는 당시 상황을 이해할 만한 나이가 되었거든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할머니도 엄마도 아빠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잠시 떨어져 있었던 거야. 지금은 괜찮죠? 그럼 지금은 모든 게 괜찮아. 민재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우리랑 같이 살죠? 그럼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만의 삶도 열심히 살 거야. 네,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민재의 순수한 말에 영수는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니 힘들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영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민재와 함께 시장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손자와 단둘이 시장을 다니는 것이 둘만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어요. 할머니, 저 아저씨가 인사해요. 아, 반찬가게 사장님이구나.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손자랑 같이 나들이 나오시니까 보기 좋아요. 시장 상인들도 이제 영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밝고 당당한 모습의 할머니로 말이에요. 민재야, 오늘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라면 뭐든지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머니도 민재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쪼이는 시장 골목에서 할머니와 손자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구나. 진실은 언젠가 모든 사람의 가슴에 닿는구나. 이제 영순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그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재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영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